안녕하세요. 노예 해방 기념일 맞아서 ETF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. 저는 세계성 뉴욕 맡고 있는 박윤혜 기자고요. 평소에 잘 다루지 못했던 ETF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. 오늘 다룰 차례 보겠습니다. 우선 ETF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싶은 분은 저번 추수감사절 특집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면 주요 자산군 ETF에서 가장 잘 나간 것과 가장 못 나간 것 보고요. 그다음 미국 대표 지수 ETF, 지역별 증시 ETF로는 아메리카, 중동, 아프리카, 아시아, 유럽, 미국, 유럽 증시 보고요. 그리고는 미국 섹터 ETF도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업종 테마 ETF 보고요. 그 다음에는 미국 국채 보고 기타 채권형 ETF도 보겠습니다.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보고 원자재 외환 ETF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천 ETF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할 게 많은데요. 빨리 보겠습니다. 우선 오늘 다룬 이 PPT에서 다룬 이 데이터는 대신증권에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6월 3주차 데이터입니다.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표에서 보면 1W 보시면 1W는 일주일 수익률, 원 위크, 일주일 수익률로 미국 날짜 기준으로 6월 14일과 6월 7일 그 주가 비교를 한 겁니다. 그리고 3M, 3M은 3개월 수익률로 미국 날짜 기준으로 6월 14일과 3월 14일 주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. 주로 원 위크 수익률보다는 3months 수익률 위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그 주요 자산군 ETF 표 보면요. 가장 잘 나간 자산군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. 알 수 있습니다. 보면요. 역시나 미국 주식 ETF 스파이가 3개월 수익률 5.7%로 가장 높습니다. 요걸 딱 기준 삼아서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요. 스파이 수익률 3개월 수익률 5.7% 머리에 좀 담아 두시면 뒤에서도 보기 편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전 세계 주식 ETF VT도 3.5%로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. 그리고 신흥국 주식 ETF VWO도 3개월 4.9%로 신흥국 증시도 좋았습니다. 종합 채권이나 그 밑에 있는 국채, 회사채 보시면요. 3개월 1% 안팎으로 좀 저조합니다. 채권 수익률 원래 그렇게 높지 않고요. 그다음에 원자재 ETF PDBC도 3개월 수익률 1%대로 그저 그럽니다. 반면 의외로 비트코인 ETF가 안 좋았는데요. 비트코인 ETF BITO가 3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7.7로 가장 저조합니다. 하지만 마이너스 7.7 정도야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.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요. 달러 ETF UUP는 3개월 3.7%로 역시 강달러 보여주고요. 글로벌 인프라 ETF IGF는 3개월 5.2%로 좀 높습니다. 하지만 주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진 않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 미국 대표 지수 ETF 수익률 보겠습니다. 대표 지수에서 역시나 또 우리가 다 알 수 있다시피 가장 높은 수익률은 나스닥 대형, 나스닥 100, QQQ, QQQ 계속 높은데요. 3개월 수익률이 QQQ 5.7%로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1년 수익률로 보면 31.8%로 정말 1년 내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S&P 500, 스파임 5.7%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러셀 1000, 러셀 2000, 러셀 3000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러셀 1000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, 그러니까 제일 시가총액 큰 애부터 1000위까지이고요. 그래서 러셀 1000도 3개월 수익률 5.1%로 좋습니다. 러셀 3000은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3000위까지 모두 다 그래도 시가총액 아주 큰 것들도 들어가고 작은 3000위까지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러셀 3000도 수익률 4.7%로 괜찮습니다. 반면 러셀 2000은 시가총액 1001위부터 그러니까 제일 큰 1000개 빼고요. 그 다음에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인데 3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1.1%로 러셀 2000 썩 좋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연말까지 이 러셀 2000이 오를지 안 좋을지, 더 온기가 여기까지 퍼질지 안 퍼질지가 요즘 미국 증시에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투자 스타일 ETF 보겠습니다. 성장주 ETF가 VUG라고 하는 성장주 ETF가 3개월 9.0%로 역시나 빅테크 위주 성장주 ETF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에 퀄리티 모멘텀 ETF도 5%대입니다. 반면 배당주 ETF는 1%대, 2%대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
이제 지역별 증시 보겠습니다. 지역별 증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. 우선 보면요. 아프리카가 11.9%로 아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남미가 마이너스 11.2%로 가장 안 좋습니다. 평소에는 아프리카나 남미 증시 보기 좀 어려운데요. 뒤에서 아프리카와 남미 어느 나라가 그렇게 뭐 좋았고 안 좋았는지 뒤에서 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미국 스파이 5.7%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본 제외한 아시아 AAXJ도 인도 등에 힘입어서 뭐 5.9%로 AAXJ도 높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동 뭐 이렇게 보면요. 좀 재미삼아 보면요.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3개월 수익률이 8.3%로 남아공이 가장 높았습니다.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증시가 광산업체와 럭셔리 업체에 힘입어서 요즘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. 남아공 증시 좋았는지 몰랐는데요. 뭐 그렇다고 하고요. 남아공 인플레이션이 6%대로 남아공 경제에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선진국 증시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요즘 좀 신흥국 증시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남아공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인프라가 가장 좋다 보니까 투자자 유치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아공 3개월 수익률 8.3% 높았고요. 나이지리아 증시는 작년에만 한 20% 올랐는데 올해는 좀 흐지부지합니다. 남미에서 보면요. 멕시코가 마이너스 16.6%로 가장 안 좋습니다. 또 최근에 좌파 여당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페소화와 증시가 더 하락한 바 있습니다. 브라질도 3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13.1로 안 좋습니다.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3개월 마이너스 8.2%로 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볼까요? 아시아 증시에서는 의외로 일본이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.1%로 마이너스입니다. 니케이 지수 위주로 오르고 있는 일본 시장이고요. 한국도 3개월 마이너스 3.8로 역시 한국도 썩 좋지 않습니다. 반면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좋은데요. 역시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 TSMC에 힘입어서 대만 3개월 9.5%로 이 지수가 3개월 동안 9.5%나 올랐으니까요. 정말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. 반면 태국은 마이너스 17.7%로 3개월 만에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. 태국 경제 안 좋은지 몰랐는데요. 태국이 최근 경기 침체와 통화 약세,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를 보겠습니다. 유럽 증시 역시나 제가 뭐 여러 번 전달했던 프랑스 증시 제일 안 좋은데요. 이달 말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프랑스 가장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만에 7.2%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루이비통 등 프랑스 주요 종목들도 요즘 올해 들어서 좀 흐지부지합니다. 그래서 이때가 뭐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요. 어쨌든 프랑스 증시 요즘 분위기 안 좋고요. 반면 네덜란드, 스페인, 핀란드, 노르웨이, 오스트리아는 한 4% 안팎 그래도 뭐 3개월 동안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반면 터키 증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터키 증시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3개월 동안 무려 18.4%나 증시가 올랐습니다. 이렇게 증시 수익률이 오른 게 뭐 터키 경제가 좋다기보다는 터키가 지금 워낙 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증시가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봤고요. 이제 미국 섹터 보겠습니다. 미국 섹터에서는 제가 여러 번 유틸리티 요즘 잘 나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유틸리티가 3개월 동안 11.3% 올랐고요. 그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유틸리티 주들이 많이 올랐고요. 그래서 유틸리티 11.3% 올랐고 테크도 9.2% 올랐습니다. 반면 에너지는 뭐 유가 하락한 에너지는 2.8% 하락을 했습니다. 업종 테마도 아주 명확한데요. 반도체 잘 나가고 2차 전지, 전기차 많이 죽었습니다. 반도체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라서 22.1%나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? 반도체 테마 엄청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와 좀 관련이 있는 태양광도 한 7.3% 올랐고 클린 에너지 6.8% 올랐고 우주 방산 4.8% 올랐습니다. 고요. 반면 전기차 관련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는 아주 가장 많이 하락을 해서 3개월 동안 10.2% 하락을 했고 핀테크 6.2% 하락했고 사이버 보안도 3.7% 하락을 했습니다. 경제적 해자 ETF로 유명한 MOAT
저도 이거 투자한 적 있는데요. MOAT 3개월 동안 2.1%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ETF 보겠습니다. 미국 국채 ETF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신가 궁금한데요. 보면요. 간단히 보면 제일 맨 밑에 스트립 채권 ETF ZROZ가 3개월 동안 4.1%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뭐 다들 1%, 2%로 비슷비슷합니다. 스트립 채권이 뭐냐 하면요. 스트립 채권은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듀레이션, 만기를 한 2배 가까이 늘린 채권입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립 채권이 3개월 동안 4.1% 올랐습니다. 기타 채권형까지 뭐 봐야 하나 싶은데요. 보면요. 장기 회사채가 3개월 2.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그 다음에 부동산, 리츠 인프라 ETF 보면요. 주거 부동산이 제일 높았네요. 주거 부동산 ETF REZ가 한 주 수익률로 보나 3개월 수익률로 보나 그 주거 부동산 ETF가 가장 높았습니다. 3개월 8.9%로 가장 높았고요. 데이터 센터 ETF는 좀 흐지부지합니다. 의외로 좋지 않은데요. 데이터 센터 ETF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왔는데요. 원자재 외환 ETF 보면요. 원자재는 뭐 짧게 좀 주간 단위로 우선 많이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요.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 원유 ETF가 일주일 동안 4.2% 올랐고요. 3개월 단위로 보면 그래도 천연가스가 27.6%나 많이 올랐습니다. 워낙 연초에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요. 그래도 최근 3개월 동안은 천연가스가 27% 올랐습니다. 금과 은 3개월 단위로 보면 금 7.7%, 은 18.8% 역시 제가 은 올랐다고 매일 말씀드렸는데요. 은도 많이 올랐습니다. 반면 팔라툼과 히토류가 3개월 동안 10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자재 밑에 외환 ETF 있는데요. 역시 일본 엔화가 3개월 동안 5.9%로 일본 엔화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반면 달러, 강달러입니다. 역시 3.7% 3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인데요. 금융 컨설팅 회사 뱅크레이트가 6월 추천 ETF를 선정했는데요. 앞에 다 나왔던 ETF들이고 아주 규모가 큰 대표적인 ETF들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각 ETF 수수료율, 익스펜스 레이쇼가 거기 맨 끝에 나와 있어서 참고하라고 보여드립니다.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